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스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주재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오스카라는 논문 제목을 이제 이 모델 이름이 오스카인데 사실 보고 이 오스카 상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리고 오스카라고 이름을 만들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깃허브를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버트의 친구인 이 녀석의 이름이 오스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트 논문도 이제 이 녀석을 약간 마스코트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버트를 이 오스카 논문에서 약간 베이스 모델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버트의 친구 같은 느낌이다. 뭐 그런 거를 나타내려고 일부러 오스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해 볼게요. 순서는 인트로덕션하고 메소드랑 실험은 이거는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제 실험을 좀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걸 다 넣지는 않고 좀 이제 정리를 한 것만 이제 실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디스커션 좀 간단하게 적고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 팀에서 몇 번 이제 VLP를 대해서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비전이랑 랭귀지 태스크를 같이 하는 게 이제 날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VQA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비얼이나 아니면 이미지 캡셔닝 같은 거 이제 비전 모델리티랑 그리고 랭귀지 모델리티 두 개를 이제 같이 학습을 해서 이제 뭔가를 해내는 그런 태스크가 굉장히 이제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비전 퀘스천 앤서는 VQA이고 위쪽에 있는 A가 이제 인풋으로 어떤 문장을 넣어주면 그 검색해서 이제 이미지를 나타내줘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면 검색해서 이제 어떤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검색을 해주는 것이 이제 텍스트 이미지 리트리비얼이나 아니면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비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크로스 모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VLP도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이런 것도 굉장히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논문이 2020년에 ECCV 억셉이 된 논문인데 이제 그 이후에 뭐 클립이나 아니면 뭐 달리 같은 논문들은 물론 더 발전이 됐겠지만 이 논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부분의 기존 VLP 소파 모델들은 이제 당연하게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직관적으로 이제 이미지랑 어떠한 텍스트,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둘 사이의 크로스 모달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데 이제 둘 다 각각 인코딩을 시켜가지고 이제 비전 그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랑 이제 이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두 개를 만들어주고 두 개를 콘캣 시킨 다음에 이제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해준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진행을 한대요. 이제 이 오스카라는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금까지 논문들의 문제점이 이제 지금 대부분의 소타 모델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의 모달리티에서 피처 벡터를 만들어낸 다음 그 만들어진 두 개의 피처 벡터를 콘캣시킨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한다. 이제 이게 뭐 직관적이기도 하고 성능도 괜찮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 논문에서 표현하기로는 이제 브루트 포스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브루트 포스 방식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냥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구글링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피처를 다 콘캣 시킨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모두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이제 다 프로덕트 스코어가 높은 것,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높은 것을 이제 뭐 사용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이전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린 거여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뭐 크로스 어텐션도 사용하고 뭐 좀 더 다양한 기법 테크닉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읽어보니까 대부분 셀프 어텐션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두 개의 피처를 각각 뽑아낸 다음에 두 개를 콘캣 시켜가지고 뭐 크로스 어텐션을 돌리고 셀프 어텐션을 돌리든지 아니면 뭐 셀프 어텐션만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성능도 괜찮게 나오기도 하고 뭐 문제될 거는 없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이 문장이잖아요. 이 강아지 두 마리가 이 소파 위에 앉아 있다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그림인데 사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강아지랑 소파가 겹쳐 있어요.
이제 강아지랑 소파가 두 개가 완전히 구분되어서 이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이제 그렇군 하고 마는데 이제 얘네를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공간에 넣어버리면은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뭐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오버샘플도 되어 있기 때문에 모호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존 모델들의 문제점인 거예요. 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얘네들은 그냥 정말 좀 깔끔하게 강아지랑 소파만 겹쳐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진들을 보면 좀 이제 이 위에 다른 노이즈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오브젝트가 여기에 가리고 있다든지 이런 좀 노이지하고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소타 모델들이 학습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오스카에서 이제 기존 소타 모델들의 리미테이션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방금까지 얘기를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걸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걸 그랬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걸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논문에서는 ambiguity랑 lack of ground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ambiguity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이제 두 가지가 겹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representation 공간에서 명확하게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lack of grounding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 그라운딩이 부족하다라는 워딩이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이제 이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이후에 이제 논문에서 lack of grounding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를 따라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지금 저희들은 이 사진과 이 문장 두 개가 페어라서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도그랑 카우치잖아요. 이제 강아지와 소파가 중요한 오브젝트 두 가지인데 이제 실제로 라벨링 자체는 이 도그랑 카우치 자체 이 두 가지와 이 문장이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랑 a dog is sitting on the couch라는 문장이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 거지 도그라는 오브젝트와 카우치라는 오브젝트가 a dog is sitting on the couch라는 이제 텍스트와 얼라이먼트,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모델들의 리미테이션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논문에서는 좀 그냥 이제 단순하게 그 이미지와 오브젝트와 텍스트 사이에 익스플리시트한 라벨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weakly supervised learning이다. 라고 제시만 해줬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논문을 계속 읽어보고 다른 논문도 찾아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인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라벨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이 태스크 자체가 전체 이미지에서 이제 어떠한 오브젝트를 이제 디텍션 한 다음에 그 디텍션한 녀석들과 이 텍스트 두 개를 이제 얼라이먼트 약간 이제 짝지어주는 그런 게 이제 되어야 하는데 이제 어떤 사진이 어떤 텍스트를 의미하는지 혹은 어떤 텍스트가 어떤 사진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이제 주요하게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점인 도그와 카우치라는 게 실제로 이 도그랑 카우치가 이 텍스트와 얼라이먼트 되어 있지 않고 이 사진 자체가 텍스트와 얼라이먼트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도그랑 카우치와 텍스트 사이에 라벨링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정을 하고 논문을 읽으니까 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겹쳐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얼라이먼트 시키는 데 중요한 어떤 이제 몇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 오브젝트와 텍스트 사이에 명시적인 라벨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weakly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가 오스카에서 제시한 기존의 VLP 소타 모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오스카에서는 굉장히 이제 직관적이고 이렇게 왜 안 했지 싶은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했는데 사실 이 이후의 모델에서도 이것들을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오버피팅된 예시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른 예시를 갖고 올까 지금 좀 후회되는데 이제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이미지 내에서 이 이미지와 A dog is sitting on the couch라는 텍스트를 매칭, 얼라이먼트 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이 텍스트가 이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모델이 알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훈련 목적인 건데,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 얘네들이 겹쳐 있어서 모호하기도 하고 명시적으로 얘네들이 라벨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은 도그랑 카우치를 인풋에다 넣어주자, 태그로 넣어주자가 얘네들의 모티베이션이자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풋의 원래는 텍스트와 이미지 리전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영역, 이 강아지와 카우치가 같이 있는 이 영역을 인풋으로 같이 넣어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도그랑 카우치라는 이 단어, 얘네들을 오브젝트 태그라는 이름으로써 워드의 인풋에다가 추가시켜가지고 인풋을 2개짜리에서 트리플로 만들어서 인풋으로 넣어주자가 이제 오스카의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자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더 실험적, 수치적인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자들이 찾았는데 MS 코코라는 데이터셋, 이거는 이제 그 VLB 데이터셋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페어가 이제 존재하는 코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MS 코코 데이터셋에서 이제 저자들이 쭉 데이터셋을 까서 살펴봤는데, 이제 이미지와 어떤 텍스트 페어, 이미지와 그 같이 페어 텍스트 사이에서 이제 여기 이미지에서도 존재하고 여기서도 존재하는 어떠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1개 이상 존재한다. 그런 경우가 49.7%고,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안에서 도그와 카우치가 존재하고 텍스트에서도 도그와 카우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22.2%. 여기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TV가 있다고 치면은 도그 카우치 TV가 이제 디텍션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 텍스트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넥스트 카우치 넥스트 TV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도그 카우치 TV가 전부 3개 다 이미지 안에도 있고 텍스트 안에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12.9%나 12.9%나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내에서 주요하게 검출되는 객체랑 텍스트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떠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 비율이 절반, 22%, 12% 정도나 되니까 이거를 같이 인풋으로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은 조금 더 힌트가 돼서 이제 얘네들이 잘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풀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됐었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49.7% 이런 수치도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돼서 오스카 측에서는 이제 이 단어, 문장과 사진과 오브젝트 태그, 도그와 카우치라는 이 2개의 태그를 함께 인풋으로 넣어주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explicit한 alignment가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인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이제 태그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오스카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원래 기본 오브젝트 태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비전 이 그림만 가지고 이제 피처 공간에 이제 피처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대요. 뭐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아지랑 카우치가 겹쳐져 있다 보니까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서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지지 않고 좀 모호하게 애매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었고, 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태그를 넣어가지고 훈련을 시켜보니까 이런 식으로 워드 인베딩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강아지와 카우치가 이 이미지 공간에서는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이 되는데, 도그와 카우치라는 태그를 넣고 그 뒤에 워드 인베딩을 진행을 해보니까 그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2가지 문제점인 첫 번째인 익스플리시트한 얼라이먼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태그를 사용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와 카우치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모호하게 학습이 된다, 모호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문제점은 실제로 이제 그 비주얼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모호하게 표현이 되는 것은 맞지만 얘네들을 워드 인베딩, 그러니까 랭귀지 피처 스페이스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된다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브젝트 태그를 사용한 이유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인트로덕션이었고,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저는 이거 논문을 읽다가 되게 흥미로운
그 문구가 있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오스카 논문 안에 있는 건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사람은 세상을 인지할 때 여러 가지 채널을 사용해서 인지를 한다. 각각의 채널은 비록 불완전하고 노이지 할지라도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어떠한 물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팩터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불완전하고 노이지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를 우리들이 인식을 할 때 이제 뭐 시각적으로 하든 뭐 이제 말로 하든 시각으로 하든 청각으로 하든 이제 각각이 하나하나가 완벽하지 않고 노이즈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중요한 팩터, important 팩터가 이제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여러 개의 채널을 그 중요한 팩터 하나를 공유해서 그거를 어떤 강아지라는 객체를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모티베이션을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등등을 채널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각각의 채널이 이제 모두 하나의 동일한 어떤 객체를 인식을 할 때 모두 다 다르게 인식을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팩터는 이제 불변하면서 그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딥러닝의 관점에서 풀어봤을 때 사람은 채널 인베리언트한 어떠한 특성을 캡처를 해주고 딥러닝의 경우에는 그것을 모달리티 인베리언트한 피처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각과 청각을 사용을 해서 어떤 객체를 인식을 하는 거를 이제 이 오스카 측에서는 모달리티 인베리언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이제 사람이 뭔가를 볼 때, 뭔가를 인식할 때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후각적으로든 어떤 중요한 특징은 물론 바라보는 방식은 세 개가 다 다를 테지만 그 객체의 고유한 어떠한 특성은 불변한 채로 시각과 청각과 후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딥러닝의 관점에서 어떤 객체를 우리가 모달리티를 다양하게 해서 인식을 할 때 모달리티가 달라질지라도 한 객체의 중요한 특성은 모달리티 인베리언트하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오스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지와 모달리티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네, 이제 오스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스카인데 사실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버트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트랑 사실상 똑같은 건데 사실상 똑같다기보다는 이제 이 오브젝트 태그를 빼면은 버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이 논문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냥 오브젝트 태그를 제거하면은 previous work와 동일하다. 그래서 오브젝트 태그가 사실상 이 오스카라는 논문의 전체성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모달리티랑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텍스트, 태그, 이제 이미지 피처, 리전 팩처라고 되는데 그냥 이미지 피처라고 할게요. 리전 팩처는 발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달리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텍스트랑 텍스트 그리고 태그와 이미지 피처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월드와 태그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로 이제 이미지 피처 이렇게 두 개로 묶을 수가 있죠. 모달리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랭귀지 모달리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워드 시퀀스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은 비록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 랭귀지로 표현을 하지만 텍스트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이미지에서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미지 모달리티에서 기인한 것이라서 모달리티는 이제 이미지 피처와 함께 엮이게 되는 거고 딕셔너리는 사실 왜 이름이 딕셔너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당연히 이제 그 텍스트는 텍스트로 표현을 하니까 텍스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얘도 비록 이제 도그랑 카우치라는 이 태그가 이미지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랭귀지로 이제 워드 시퀀스와 함께 묶이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이미지니까 이미지로 묶이게 되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두 가지 뷰로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그 로스 값을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가 존재하고 이 세 가지를 각각 임베딩 시킨 다음에 멀티레이어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각각 피처를 만들어주고 이 피처를 사용을 해서 로스 값을 계산해주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게 오스카예요.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왜 애매하냐면 이제 논문에서는 이 워드 토큰이랑 이제 오브젝트 토큰을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임베딩을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뭔지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제가 논문을 한 2번, 3번 읽으면서 그래도 못 찾겠어가지고 컨트롤 F를 사용을 하면서까지 찾아봤는데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뭐다 이걸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제 그 얘네들이 사용을 한 게 이 멀티레이어 트랜스폼이랑 이 전체적인 구조가 그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은 있는데 이 인베딩을 뭘로 해줬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트겠지 하고 저도 그냥 버트를 사용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워드 토큰은 이제 버트에서 하던 것처럼 사전 학습된 버트를 사용해서 워드 인베딩을 진행을 해주고 이제 오브젝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리전에서 페스터 RCN을 사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존에 하던 이제 월드 토큰을 이제 인베딩 해주는 거랑 똑같이 이제 그 뭐야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찾아낸 녀석들을 이제 인베딩을 시켜주는 거죠. 사실 이게 막 그렇게 이제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페스터 RCN을 사용해서 디텍션을 해주는데 이제 각각의 피처 어떤 영역에 대한 피처는 2048로 고정을 해놨고 Z는 뭐 당연히 4.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위치랑 각각의 위치 그 공간 그 디텍션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그 객체에 대한 그 피처를 이제 2048개의 공간 피처 스페이스로 나타내주고 이제 두 개를 콘캣 시켜놓은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머를 시켜줘서 이제 V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프리트레인드 된 버트를 사용해서 워드 인베딩을 진행해주고 페스터 RCNN을 사용해서 디텍션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페스터 RCNN을 사용해서 찾아낸 이제 이미지의 피처 벡터랑 이미지의 공간 좌표 이 두 가지를 콘캣 시켜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준 게 VQW 각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냥 페스터 RCNN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얘도 사실 사전 학습된 녀석이에요. 프리 트레이닝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읽으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러면은 버트도 프리 트레인 돼 있고 페스터 RCNN도 프리 트레인 돼 있으니까 결국 학습한 게 얘밖에 없나?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물론 얘도 이제 더 파인튜닝을 해주긴 하는데 결국은 W를 인베딩 시켜주는 게 사전 학습된 녀석이고 태그를 찾아내는 것도 사전 학습된 녀석으로 해주고 걔를 인베딩 시켜주는 것도 사전 학습된 녀석으로 해줍니다. 디텍션은 약간 그래서 그렇군 싶긴 했는데 뭐 일단은 그렇군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워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글로 적어놓은 녀석을 이제 W 인베딩 시켜준 걸 W라고 하고 그 이미지에서 중요한 이미지랑 이제 설명 랭귀지 텍스트 사이에서 겹치는 어떤 중요한 태그를 찾아내는 거는 페스터 RCNN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녀석을 워드 인베딩 시켜주는 게 이제 Q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미지 리전 피처를 디텍션 해준 다음에 그 디텍션 된 피처랑 위치 두 개를 콘캣시켜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준 게 V다. 그래서 인풋으로 WQV 세 개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이제 멀티레이어 트랜스포머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를 만들어내주고 그 피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해주는데 이제 프리트레이닝 자체의 로스 펑션은 이 멀티 이름이 뭐였더라? 멀티태스크 라벨링 아닌데 마스크드 토큰 로스를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마스크드 토큰 로스 아까 좀 여기 있었는데 마스크드 토큰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딕셔너리 뷰 있잖아요. 딕셔너리 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워드 토큰이랑 오브젝트 태그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해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미지 모달리티에서 온 거니까 이미지 피처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건데 그래서 이제 H라는 녀석은 W랑 Q를 콘티 시켜가지고 하나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버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풋에서 마스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진행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피처를 사용을 해서 그 마스킹된 녀석들 말고 마스킹된 녀석들의 주변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V가 추가됐겠죠. 이미지가 추가됐겠죠. 그래서 이제 마스킹된 녀석의 주변과 그 이미지 피처를 사용을 해서 어느 곳이 마스킹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예측을 해주는 그런 로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마스킹 그 인풋 토큰을 마스킹 시킨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돌려서 어디가 마스킹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주는 그런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V라는 벡터를 하나 더 추가해 준 거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V는 당연하게 이제 이미지 피처를 나타내는 거고 원래는 이제 그냥 뭐 시퀀스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H는 시퀀스 플러스 태그인 걸로 두 가지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5%는 사실 이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서플멘트에도 없었는데 그때 15%만 이제 마스킹 된 녀석을 사용을 해서 어디가 마스킹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달리티 뷰인데 모달리티 뷰는 이제 아까랑 반대로 이제 이 텍스트랑 슬래시하고 태그하고 이미지 피처 두 개를 하나로 이제 생각해 주시는 거라고 하나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보면은 큐가 지금 태그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랑 이미지 사이에서 공통된 중요한 어떠한 단어,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의 단어를 지금 이제 태그라고 설정을 해줬으면은 사실 이제 그 녀석들 중에서 절반을 이제 다른 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큐를 다른 걸로 변환을 해줘가지고 이미지를 그냥 이제 올바른 이미지가 아니라 폴루티드 이미지라고 이제 여기서 약간 오염된 이미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전체 있는 큐의 절반을 이제 원래 있었던 기존의 큐랑 다른 걸로 변화시켜가지고 일부러 이상한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에는 있지도 않은 갑자기 비행기 아니면 뭐 기차 이런 거를 추가를 시켜줘가지고 인풋으로 넣어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폴루티드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 이미지인지를 이제 구분해낼 수 있도록 이중 분류를 해준 로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H 프라임과 W를 인풋으로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이 해당 인풋을 사용을 한 녀석이 폴루티드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이미지인지 그러니까 태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방법을 이제 이 LC라는 로스 값을 사용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로스 값은 마스크드 토큰 로스랑 이제 C는 뭐였지? 컨트라스티브 로스. 네, 이 두 가지를 단순히 더해줘서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로스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는 여기 있는 거를 다 모르는데 이 코코 트레이닝 셋이랑 이 CC라는 데이터셋, SBU, 그리고 플리커 30K, VQA, GQA, VGQA 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전부 합쳐가지고 이미지가 이제 4.1 밀리언 개, 이제 텍스트가 6.5 밀리언 개 이런 식으로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 크기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거 자체가 이제 버트랑 사실 그냥 버트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네. 인풋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페스터 RCN도 사용을 해야 하긴 하지만 버트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서 이제 오스카 B는 이제 버트의 베이스 크기 모델을 사용을 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스카 L은 버트의 라지 사이즈를 사용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네들이 이제 짤막하게 써줬는데 이제 트레이너블을 한 파라미터가 버트의 파라미터와 이 W라는 파라미터가 이 전체 모델에서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버트도 사전 학습되어 있고 페스터 RCNN도 학습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전 학습되어 있는 버트는 사전 학습이 되어 있지만 얘는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해주고 페스터 RCNN은 그냥 사전 학습 시켜놓고 훈련을 안 합니다. 그냥 얘는 그냥 이제 디텍션 해주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따로 훈련을 안 시켜주고 이 콘캐시킨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주는 W만 학습에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랑 얘는 이제 사용을 하는 게 3개라고 크게 이제 색깔별로 3개라고 하면은 3개 중에 2개를 사전 학습을 시킨 채로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3개 중에 2개만 학습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H랑 V의 길이는 35랑 50인데 이것도 오블레이션 스터디에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H랑 V의 길이는 각각 35랑 50으로 설정을 해놓고 실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오스카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되게 별거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제 이 가운데 태그를 추가를 해줬고 이거를 왜 추가해줬고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요수 값을 계산을 해줬는지 정도만 이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소통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은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야겠죠. 이제 여기서 총 7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비얼 혹은 텍스트 이미지 리트리비얼 이거 2개를 이제 하나 각 개별적인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1개, 2개, 셋, 넷, 다, 7개, 총 7개의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다가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해 줬는데 사실 저는 얘네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다 이제 논문에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여기다 제가 적어놓은 내용만큼만 이제 논문에 있는데 당연히 이걸 모르고는 모르겠으니까 논문을 찾아보려 했는데 그러니까 찾아봐야 하는 논문이 7개더라고요. 그거를 네,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정확하게 이제 파인 튜닝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라는 거를 이제 궁금하시면 좀 추가적으로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스카에서는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정말 간단하게 오스카에서 설명해준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리트리비얼은 방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검색하거나 텍스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건데 이제 인풋 중에서 이제 클래스 토큰이 있어요. 이 앞에 이 녀석을 사용해서 이제 그 검색한 녀석이 맞는지 틀린지 원래는 이제 랭킹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다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검색한 게 맞는지 아닌지만 따져주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성능이 잘 나와서 이제 이 녀석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이미지를 봤을 때 내추럴 랭귀지 디스크립션을 생성해 주는 것이 이미지 캡셔닝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시퀀스를 사용해서 오스카를 파인 튜닝을 해줬다라고 오스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노블 오브젝트 캡셔닝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 캡셔닝이랑 비슷한 거기는 한데 약간 뭐 제로샷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트렌에서 보지 못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캡셔닝을 진행해주는 것이 노블 오브젝트 캡셔닝이다 라고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VQA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와 내추럴 랭귀지 퀘스천이 주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초이스 리스트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GQA는 사실 이거는 아무리 구글링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GQA랑 VQA의 차이점이 뭔지도 안 나오고 GQA 자체가 뭔지도 이제 구글링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나와서 좀 논문을 좀 찾아 읽어봤는데 맞게 제가 이해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좀 이제 VQA보다 조금 더 이제 리스닝 퍼포먼스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테스트하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인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왜 제가 잘 모르겠냐면 일단 VQA라는 논문 자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은 VQA랑 비슷한 거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그 리스닝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 리스닝 캐퍼빌리티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VQA에서 나온 질문이랑 GQA에서 나온 질문을 둘 다 봤는데 뭐가 다른 거지 싶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리스닝에 대한 리스닝 캐퍼빌리티를 따지는 건가? 싶은 정도로 2개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아직 배움이 짧아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GQA라는 거는 VQA의 심화 버전 조금 더 이제 깊은 통찰력을 요구해야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atural Language Visual Reasoning for Real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를 받은 다음에 이 텍스트가 해당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인지를 분류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스카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준 다음에 이 7가지 테스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각각 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뭐 그거를 다 적자니 PPT가 거의 양이 2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들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하나로 표현해준 요약본을 가지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길래 가져갔고 이제 소타 S는 원래 기존 테스트의 소타의 크기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각 기존 테스트별로 기존에 있었던 소타를 그대로 들고 온 거고 소타 B랑 소타 L은 지금 이 오스카가 이제 버튼의 베이스랑 라지에 맞춰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하게 그 비교를 진행을 하려고 각각 테스트별 소타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벌트의 베이스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고 버트의 라지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래 7가지 테스트인데 지금 6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찾아보니까 GQA는 성능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기존의 소타가 63.7이라는 스코어, 17이라는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오스카가 이제 61.62만큼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요약본에다가는 이 녀석을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졌으면 그냥 어차피 얘를 빼도 6개나 되는데 얘를 안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뭐 그냥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다 골드체를 친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골드 쳤으면 당연히 얘가 성능이 제일 좋은 거라고 착각할 법한데 골드를 쳐놨네.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어쨌든 얘를 빼고 GQA를 빼고 나머지 6개의 태스크에서는 오스카가 진짜 훨씬 성능이 좋았으니까 이 삼각형이 얼마만큼 성능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각각의 성능 평가 매트릭스가 얼마나 센시티브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 이미지 리트리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R 골뱅이 1부터 R 골뱅이 10까지 있잖아요. 이제 랭킹 1부터 랭킹 10까지의 이제 정확도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실 그걸 생각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그러니까 이제 가장5 탑, 1 탑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흔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뭐 2.9%에서 5.8%이 정도 오른 거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B 골뱅이 4랑 이제 MCS라는 녀석은 이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이제 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4개가 다 결국 공통적으로 문장이 얼마나 겹치는가. 이제 이미지 캡셔닝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문장이 있고 저희들이 프레딕션한 문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가지 문장이 얼마나 겹치는가에 대해서 그 겹치는 정도를 표현해 주는 거라서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4가지 각각이 관점을 두는 게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순서에 대한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순이라고 하죠. 어순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사실 뭐 어순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뜻만 통하면 됐지 하면서 이제 단어의 개수로만 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다 프리딕션 문장이랑 그라운드 트루스 문장이랑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거를 측정해주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다 성능이 많이 올랐고 근데 사실 얘기가 좀 장황했는데 결국 정리하자면 인풋에다가 태그를 추가해주기만 했는데도 성능이 이만큼이나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스카를 사용했을 때랑 이제 태그를 사용하지 않은 그냥 베이스라인 모델을 사용했을 때 2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준 건데 이게 보시면은 사실 딱 한눈에 봐도 보일 것처럼 이제 좀 약간 굉장히 이제 섞여 있다기보다는 이제 클래스별로 얘는 지금 벤치랑 체어가 좀 거의 이제 맞닿아 있고 어느 부분은 이제 모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벤치랑 페어가 화끈하게 잘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라고 그러니까 태그를 추가해주면서 굉장히 잘 됐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러스 표시랑 동그라미 표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개가 가까이 있을수록 겹칠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얘를 보면은 사실 그 어떤 것들은 이제 베이스라인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보면은 뭐 아닌 것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몇 개 찾아놨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펄슨? 펄슨. 펄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텍스트가 완전히 겹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펄슨이 여기 있는데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사람의 이미지 벡터는 여기 있는데 텍스트 벡터는 여기 있어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나타낸 사람의 벡터랑 텍스트로 나타낸 사람의 벡터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태그를 넣어주지 않았을 때는. 태그를 넣어줬을 때는 사람의 이미지로 나타낸 사람의 벡터랑 텍스트로 나타낸 사람 벡터가 엄청 가까워졌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잘 되었다. 그걸 이제 2D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태그에 대한 실험을 얘네들이 좀 진행을 했는데 태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용해서 태그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녀석을 진행을 했을 때 사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거랑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태그를 사람이 찾아가지고 일일이 넣었을 때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태그를 찾아서 사람이 넣어줬을 때가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사실. 그거 말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태그를 찾아서 넣었을 때도 태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았다가 이제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용해서 태그를 찾았을 때가 성능이 이제 좀 더 안 좋았으면은 그럼 디텍션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안 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 좀 웃겼던 게 이제 이게 에폭이 진행될수록 각각 세 개의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 초록색이고 그다음 파란색이라서 그냥 뭐 역시 그라운드 트루스 태그를 넣는 게 제일 낫네, 사람이 넣는 게 제일 낫네 이건데 얘는 실험 더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더 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뭔가 여기 약간 끄트머리에서 살짝 올라온 거 보면은 역전됐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실험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얘는 컨버전스 안 됐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도 컨버전스 안 된 거,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얘는 컨버전스 안 된 것 같고 뭔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실험을 더 해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그를 아까 제가 페스트럴 RCNN을 미리 사전 학습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 학습을 어떤 데이터셋에서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한 건데 이제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이랑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이란 데에서 사전 학습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서 시켰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코코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이미지넷에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했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VG랑 OI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디텍션을 사전 학습시킨 다음에 태그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성능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태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아.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에 대한 거를 제가 다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좀 이제 짜잘한 실험들도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왜 안 했지 하는 실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중요한 것들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결과랑 실험들만 들고 왔고 좀 디스커션을 해보자면은 사실 버트랑 페스트럴 RCMN을 거의 그대로 사전 학습된 걸 그대로 가져와서 실험을 한 건데 너무 프리 트레이닝 많이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버트도 그렇고 페스트럴 RCMN도 그렇고 실제로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밖에 없는데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논문을 만들 정도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다 사전 학습 시킨 거를 가져와서 써야 되네? 하는 게 조금 의아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태그만 추가해줬는데 성능이 확 올랐으니까 이거는 뭐 대단하긴 하구나 싶긴 한 것. 네, 그거는 좀 약간 의아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퓨처워크로 남을 만한 거라고도 생각해요. 프리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아마 지금쯤이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GQA는 그리고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냥 뺄 법도 했는데 왜 안 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뺐을까? 물론 이제 안 빼서 우리들이야 더 이제 다양한 결과를 얻어서 저희들이야 좋은데 제가 저자였으면 뺐을 텐데 왜 안 뺐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읽으면서 참 그 비전 랭귀지 프로세싱, 프리프로세싱 지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후반부를 약간 날림으로 설명했는데 이 부분부터 죄송합니다. 좀 이제 많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험도 끝났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이나 디스커션 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 너무 자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가는데요. 네,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MS 코코 데이터셋이 저는 그냥 그림이랑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좌표랑 태그 이렇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문장 형태로 또 같이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사실 저도 MS 코코를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네. 뭘 했다라는 건지를 이제 제대로 MS 코코를 이번에 이걸 읽고 나서 뭐지? 하고 이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냥 이제 코코가 말씀하신 걸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논문에서는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MS 코코 데이터셋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서 겹치는 어떠한 단어가 나타나는 게 오브젝트가 한 개일 때는 49.7%, 두 개일 때는 22.2%, 세 개일 때는 12.9%다. 라고만 이제 딱 그렇게 두 줄로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MS 코코가 이거지 않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물어보려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은 여기서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하고 이제 주석 처리를 하나 해줬거든요. 주석 처리 아니고 이제 레퍼런스를 하나 달아줬는데 그거를 들어가 봐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요. 원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발표하기 10분 전까지 제가 발표 자료 만들고 있었어가지고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현재님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5문장이나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를 5문장으로 설명을 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도그, 이스, 시팅. 굉장히 친절한 데이터셋이네요. 그러게요. 옛날 거에 봤었나? 다른 건 아, 헷갈렸나? 어쨌든 현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있는데, 모델 구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건가요? 네. 여기 사실 제가 걸으면서 들어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네네. 오브젝트 태그 있잖아요. 네. 그게 디텍터의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이 맞나요? 그림에서는 제가 네.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그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네.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서 페스트로 RCNN을 거친 다음에 그 거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강아지가 파운딩 박스에 쳐져서 이제 나오잖아요. 네. 페스트로 RCNN 사용하면 이제 디텍션이니까 파운딩 박스에 쳐져가지고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그 녀석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그 녀석이 도그가 나올 테니까 그 도그라는 단어랑 카우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인드된 버트에 있는 인베딩을 사용을 해서 인베딩을 시킨 게 Q예요. 약간 그림을 약간 잘못 그리긴 했는데 그냥 이제 네 잘못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 Q의 페스터 RCNN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애는 그냥 이미지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대로 그림을 그리려면 그냥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에서 동시에 이제 페스트로 RCNN을 붙이고 여기 V에다가 사용하는 거는 이 피처 벡터랑 Z라는 이제 그 위치 좌표를 사용을 하는 거고 Q에다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된 이후에 그 단어를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제가 그림을 잘못 네, 그려가지고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못 이해가 그렸네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 마스크 그 MLM 있잖아요. 그 프리트레인 태스크. MLM이요? 네, 이거 마스크 해서 맞추게 하는. 아,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저 주황색 박스에만 마스크를 치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식을 보면은 지금 이제 H를 W랑 Q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랑 Q가 이제 이 워드 토큰 임베딩한 아, 녀석이라 이 녀석을 임베딩한 녀석이라서 여기서는 지금 워드 토큰에만 마스킹이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W랑 Q를 합쳐서 그 중에서 15%를 마스킹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W에도 이제 도그라는 단어가 있고 Q에도 도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치팅하는 게 아닌가 사실 싶어서. 이게 좋게 말하면은 이제 힌트고 나쁘게 말하면 치팅이라서 이 태그 자체도 넣어주는 의미가 이제 도그랑 카우치라 제가 이제 논문을 읽고 이해한 바로는 도그랑 카우치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과 이미지 두 개를 얼라이먼트 시켜주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도그랑 카우치라는 단어를 힌트로 제공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도그랑 카우치를 마스킹 해가지고 야, 이제 도그랑 이 마스크 찾아봐 했을 때 같이 인풋으로 들어간 게 도그랑 카우치라서 얘네 아니야? 하면은 이제 치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다른 의미로 보면은 힌트가 될 수,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게 말하면 힌트고 음, 나쁘게 말하면 치팅. 네. 근데 뭐 어찌 되었건 결론적으로 성능이 올랐으니 네, 맞아요. 치팅이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고 이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그러면 얘는 이제 MS 코코 같은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오브젝트를 알려, 아닌가? 훈련을 시키려면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MS 코코처럼 오브젝트 태그가 라벨로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닌가요? 태그가 되어 있는 경우면은 이게 이 실험이 그 실험이에요. 이제 태그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능이 제일 좋기는 한데 사실 태그가 따로 이제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해주는 거는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기도 해서 그냥 이제 매번 진행을 해줄 때마다 그 태그를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진행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해주고 그 녀석의 그 단어, 그러니까 클래스 단어를 태그로 넣어주는 것이 이제 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따로 데이터셋에 원래는 사실 당연히 이제 태그가 붙어 있는 데이터셋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녀석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했을 때는 빨간색만큼 성능이 잘 나오는데 사실 몇천 장, 몇만 장이나 되는 녀석들을 이제 하나하나 문장을 비교해가면서 태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기존에 그 라벨링으로 되어 있는 그 태그를 사람이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페스트로 ICNN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준 다음에 그 녀석을 태그로 넣어주는 방식을 채택을 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어 그러면, 있으면 네. 지금 없어도 돼요. 네,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 논문에서 프로포즈한 건 저 빨간색은 아니고 초록색인 건가요? 그렇죠. 빨간색이 이상적인 상황인데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용해서 초록색으로 저희가 사용을 한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태그가 있는 게 저렇게 도움이 되면 네. 뭔가 인스타그램에 태그 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에 보통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면은 이제 설명 마이 큐트 도그 이스 시팅 온 카우치 하고 해시태그 마이 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걸 이제 좀 어떻게 잘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노이즈하긴 하지만 양이 좀 많아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아요. 노이즈만 잘 없앨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이즈를 근데 어떻게 없애지? 네, 뭔가 그러면 대신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데이터셋 만들어내면 17저자쯤 제 이름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무튼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해한 거는 이 오브젝트 태그를 사람이 직접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베스트 RCNN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된 태그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리포트된 결과들은 그 프리딕티드 태그에 대한 오스카의 성능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페스터 RCNN을 사용을 한 결과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게 아니라, 네, 네, 그러면은 저기 리전 프로포설을 할 때 네. 처음에 리전 피처를 넣어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는 건가요? 페스트 RCNN은? 지금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나름대로 이 편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시겠지 하면서 만들었는데, 네, 반응을 보니까 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는 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녀석이 여기. 네. 근데 그 페스트 RCNN의 리전 프로포설을 진행하면은, 또 여기서 뭐 NMS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쵸. 똑같이? 네. 그러면은 이 모델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베스트 리미트일 수 있겠네요. RCNN이 그 뭐지? 결국 레이블을 예측해야 얘가 지금 Q를 뱉는 건데, 그 Q 완전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제로샷으로 만드는. 그렇군요. 아니, 페스트로 RCNN을 다른 걸로 제로샷이 가능한 녀석으로 대체하면 되긴 할 텐데, 되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여기 이 페이지에서 네. 보면 태그가 저희가 처음에 페스탈 CNN에서 오브젝트를 뽑아내면 네. 여기서는 도그랑 카우치가 뽑아졌는데 사실 뭐 TV도 뽑아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캡션 이거 왼쪽에 있는 워드 토큰들이랑 비교해서 워드 토큰에 있었던 오브젝트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태그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일단 논문에서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왜 못했지? 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 아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렇게 할 할 것 것 같은데, 뭔가.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따로 언급은 없었는데, 그랬을 것 그냥 같아요. 이거 워드 그러니까 그냥 뭐 도구 있으면 뭐 퍼피 있으면 그걸 그냥 하드 코딩해서 놔둔 거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도구라는 단어만 쓰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하긴 여기서는 도구를 표현하고 여기서 퍼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도구하고 여기서는 뭐 퍼피 도베르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햇살 CNN에서 뽑힌 그 오브젝트가 여기에서 도구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커치 가져와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그 과정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캡션 그 데이터셋 자체가 원래부터 쓰는 단어만 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냥 하나로 퉁쳐놨을까요? 애들이? 뭐 다 쓰던 단어만 쓰는 단어로 맞아요. 레이블링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아까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이터셋이 아니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클립은 그거죠. 클립은 그냥 인터넷에서 크롤링 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데이터. 그냥 문장 전체랑 이미지 하나만 문장이랑 이미지 페어하는 거고 음, 얘네는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 맞아, 이거는 네 그렇게 아마 좀 정제된 데이터셋이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따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데이터셋이 정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코 데이터 세트에 클래스가 91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정제가 되어 있겠네요. 음, 91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